이번에 이제 입시가 다가오잖아요. 또 꼭 입시가 아니더라도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으셔서 이번에는 원장님이나 제가 그래도 더 진솔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질문들 많죠. 아주 뭐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네. 또 워낙 부모님들 많이 아시는 분들을 또 저희가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건 당연히 아시고 계시겠지라고 네. 생각했던 건데 오히려 그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원장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세요? 글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미술에 재능이 없고 그림을 못 그리는데 미술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진짜 강아지 그림도 못 그려요 라고 얘기를 뼈다귀 그림. 네, 사람 그림은 나무젓가락 같이 이렇게 그려요. 뼈다귀. 그런 뼈다귀 그림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재능을 아트에 대한 재능이 있어야지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좋아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아이는 정말 재능이 없는데 너무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내가 대학을 가면서 포폴리오 서플리먼트가 됐든 아트 전공이 됐든 이것을 어느 정도의 재능을 갖고 얼마만큼의 완성도를 만들었을 때 갈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대학을 가는 데까지는 재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대학을 보낸 또 아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선생으로서 대답을 드리자면 가능하죠. 당연히요. 아트도 미술도 학문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다 반드시 할 수 있고요. 물론 약간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 특화되어서 뭔가 눈을 시점을 잘 본다거나 색감에 대한 것들이 좀 뛰어난다거나 이런 감각적인 부분이 왔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빠르게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그 안에서 갖춰낸다면 얼마든지 재능이라는 것을 막 있어서 하기보다는 노력과 열심히 하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가장 염려하시는 거 그림? 그림은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듯이 그리면 누구나 다 잘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릴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스킬적인 부분, 테크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스킬적인 부분에서,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그거를 논하고 그림을 똑같이 잘 그리면 되게 그림을 잘 그리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테크닉에 대한 감각의 한 페이지일 뿐이지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술이, 아트가 그런 것만 필요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좀 돕기 쉽게 말씀드리면 구구단을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구구단을 못 외우면 그 다음에 매스로 진입할 수가 없잖아요. 아트도 처음에 그런 그림에 대한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할 수 있고요. 노력하면 요새 특히 미국의 아트는 컨템포러리 아트, 동시대에 원하는 그런 컨텐츠적인 아이디어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잘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그것도 아트 메이저로 또는 아트 메이저가 아니더라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그리는 화가, 네. 네. 그 미술 이미지가 하면은 있잖아요. 화가, 네. 그리고 그런 천재적인 재능. 네. 지금의 미술의 컨셉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생각하는 이 미술은 얼마만큼 내 생각과 나를 표현하느냐. 그게 컨템포러리 아트의 묘미이고 지금 그게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미술 포폴리오를 SAT에 비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네. 보통 11학년 아이들이 SAT 점수를 기본적으로 평균 점수를 받는다고 하는 게 저는 한 1300점대는 사실은 공부를 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AT에서 제일 중요한 건 특히 이제 저희 아이들이 뭐 매스는 워낙 강한 에이션 아이들이 많고 리딩, 라이팅, 특히 리딩이 힘든데 이제 리딩은 저는 기본이 60
한 60%에서 70% 파운데이션, 나머지 30%에서 40%는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트래티지라고 네, 생각해요. 네. 우리가 아카데믹한 부분은 공부해서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미술도 기초가 있으면 좋지만 있어야 또 그 다음 단계로 더 갈 수 탁월한 있으니까. 부분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대가 원하는 미술은 컨셉. 네, 그렇죠. 아이디어의 싸움이죠. 네.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디벨롭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라이딩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끄집어내기도 하잖아요. 네. 에세이를 쓸 때도 그쵸. 제 생각에는 아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제가 봤던 어떤 아이는 뭐 드로잉, 스케칭, 뭐 이런 거, 페인팅 이런 걸 하잖아요, 네네. 원장님. 근데 그런 거에서 막 굉장히 힘에 버겨했던 아이가 갑자기 이런 인스탈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자기 재능을, 자기의 세계를 찾아가는 애를 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인아트에 있는 학생들도 처음부터 다 그림을 잘 그려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떤 선생님 보니까 학생을 굉장히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그 아이한테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케칭을 하는데 이 아이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다른 미술의 영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뭐 디지털 드로잉을 보여주실 네. 때도 있고, 뭐 믹스 미디어를 이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고, 네. 애니메이션에서부터 패션에서부터 각각 영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가 정말 더 관심 있어하고 또 자기 재능이 10분 더 발휘되는 그런 거를 찾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챌린지. 일단은 지금 고등학생에서 대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좀 트라이해보고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 표현이잖아요. 네. 이거를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인아트에서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지금 이제 이 퀘스천이 조금 방대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들이라서 그러면 계속 이제 연이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 또 해주셨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